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그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몇 월 달이죠? 그때가 11월 달인가? 그런 주제로 제가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제는 굉장히 특이한 주제입니다. 췌장암을 일으키는 곰팡이가 있다. 여러분 곰팡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무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곰팡이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많은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미생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곰팡이가 사람의 췌장암을 일으킨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췌장암을 진행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이게 작년도 10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이 논문을 원래는 좀 더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급해도 이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암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췌장암은 정말 약이 없어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그 세계적인 알죠? 그 애플 CEO, 전 CEO 바로 그걸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뭐 돈이 없었겠어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도 할 수 없이 사망하고 마는 이 무서운 췌장암. 그 췌장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논문 작년 10월 달 네이처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나온 이 논문인데 자, 이 논문의 교신 저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논문을 볼 때 일저자와 교신 저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교신 저자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 너무 유명해요. 예, 이름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예, MD, 메디컬 닥터예요. PhD가 아니고 메디컬 닥터.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종양 면역학, 튜머 이뮤놀로지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만큼 이분이 그쪽에 많은 그 논문을 쓰셨고 하여튼 그 분야에는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 백그라운드가 보니까 이분은 미생물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세포생물학자도 아니고 메디컬 닥터예요. MD. 저 같은 MD인데 그것도 내과 의사도 아니고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3년간 NYU 뉴욕 대학에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펠로우십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일반 외과를 끝내고 나서 이분이 펠로우십을 어디서 했냐? 그 유명한 메모리얼 슬로안 캐더링 캔서 센터 암치료 전문 병원이죠. 거기에서 이분이 서지컬 옹컬러지 펠로우십을 하셨어요. 주로 무슨 수술을 하냐? 암에 관계된 거, 간암, 담도암, 췌장암 이거 전문입니다. 예. 앞으로 제가 제 환자 중에 췌장암이나 간암에 걸린 분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환자를 전부 이분한테 밀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지금 벨뷰 하스피탈에서도 지금 썰전, 벨뷰 하스피탈 굉장히 유명하죠. 맨하탄에 있잖아요. 예, 거기도 제 환자들이 가끔 가는데 나는 이분이 리서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예, 외과 의사이면서 튜머 이뮤놀로지, 예, 종양 면역학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과학이죠. 기초의학을 하시면서 동시에 현역 외과 의사다. 굉장히 수술 실력이 좋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제 그 간암이나 췌장암 환자들은 전부 이분한테 리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참 이 뉴욕에 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 뉴욕에는요 반경 30마일 이내에 경제적인 거, 과학 분야, 뭐 예술, 세계적인 거장들을 거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뉴욕의 특권이죠. 근데 이 뉴욕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다 망하게 생겼으니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조지 밀러가 지금 교신 저자로 돼 있습니다. 예, 이분 랩이 굉장히 크거든요. NYU 랑곤 헬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번 그 외과 디파트먼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리서치 바이스 체어맨을 좀 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그러면은 어떤 논문을 썼는가? 자,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내 미생물. 요즘 유산균 제제 드시는 분들 많죠? 제가 작년에 그 몇 번 강의를 올렸었죠. 여러분들이 장내 어떤 미생물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당뇨에 걸릴지, 지방간에 걸릴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비만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릴지도 결정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 이거에 대한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요즘은 또 많은 또 유산균 제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요구르트도 먹고 유산균 제제 따로 먹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그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품 첨가제들이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이 또 있어. 이게 뭐냐?
장내 미생물 하면 미생물이 뭐가 있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다음에 기생충, 그 다음에 곰팡이. 이 네 개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우리 장에 있는 바로 곰팡이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균이 인체에서 이 장내 세균이 인체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그 암이 무슨 암인가? 바로 췌장선암,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한국말로 하면 췌장선암이죠. 그냥 우리가 앞으로 PDA라고 그럴게요. 제가 PDA 그러면 췌장선암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췌장이라는 그 장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췌장하면 뭐죠? 바로 이게 지금 췌장이죠. 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효소하는 아밀라제라든가 라이페이즈 같은 효소를 이 췌장에서 만들어서 이 췌장에 보면은 그 덕트가 있죠. 그 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게 바로 스핑터 오브 오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밸브가 열리면 그 췌장에 있는 그 소화 효소가 바로 십이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또 췌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슐린을 또 만듭니다. 인슐린.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도 만들고 우리의 소화 효소액도 만들고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여기서 만들어진 그 소화 효소액이 바로 이 덕트를 타고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덕트, 이 관이죠. 이 관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췌장선암이다. 즉 이게 지금 덕트죠. 덕트인데 여기에 그 덕트를 잘 보시면은 한 싱글 레이어 이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 지금 췌장암을 일으키는 그 종양 유전자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KRAS라고 하는 라스 온코진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 하도 과학 상식들이 많으시니까 라스 하면은 이 종양을 일으키는 그 암 유발 유전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KRAS가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췌장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세포가 막 이렇게 자라게 되면 주위 조직을 침범해서 이건 혈관이거든. 혈관을 통해서 왜냐하면 췌장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면 그거를 혈액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보시면 이 그 덕트 관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바로 이게 인슐린 만드는 세포고 여기 이제 혈관이 모세혈관이 와 있어요. 여기 췌장암이 생기면은 이게 금방 혈관을 침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방 암이 3기, 4기가 되기 때문에 이 췌장암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초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혈관을 잘 침범하는 이 무서운 췌장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죽고 있고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초기에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암 치료할 수 있지만 항암제는 약간의 그 서바이벌 그 기간을 올려주는 것이지 그게 완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약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암인데 근데 이 췌장암을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페이퍼에서 바로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본격적인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논문에 디스바이오시스란 말이 나오거든.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심바이오시스, 여러 가지 균들하고 좀 공생하고 있잖아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데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나쁜 그런 미생물이 장에서 유익한 균보다 많아졌을 때 우리 장내의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방해하고 그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래요. 즉 장내 미생물, 그게 뭐 바이러스건 뭐 기생충이건 아니면 세균이건 아니면 곰팡이건 간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진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세균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곰팡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그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놈도 있고 또 유익한 애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모든 게 균형이거든. 이 사회에도 좋은 사람이 많지만 또 나쁜 사람들 있는 것처럼 이 장도 하나의 사회라고 볼 때 거기에 좋은 구성원도 있고 나쁜 구성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구성원이 나쁜 구성원보다 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건강한 장내 그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균들이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지만 만약에 그 균형이 깨져서 나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이걸 보고 디스바이오시스라고 그러고 이게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병이 생기게 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도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당뇨병, 알러지, 예, 참 무섭네. 거기다가 또 멀티플 스클로시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간의 여러 가지 병들, 심지어 암 얘기는 지금 하고 있고 대사증후군, 자가면역 질환.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만병의 근원 같네. 디스바이오시스가. 예, 지금 많은 병들이 바로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디스바이오시스가 있게 되면 어떤 증세가 생기는가? 설사를 하게 돼. 어떨 땐 설사, 어떨 땐 변비. 그러니까 장이 아주 안 좋아. 막 화장실에 하루에 막 4번, 5번 가는데 변이 아주 묽게 나와. 설사도 아니고 좀 이상한 그 변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플래츄런스, 자꾸 방구가 나와. 자꾸 막 가스가 차게 되고 또
입에 테이스트가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특별히 이상한 음식 먹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져. 그리고 벨칭, 트림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이 장내 그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거고. 그리고 자꾸 배가 아파. 이유 없이 배가 탱탱해지고 팽팽해지고 아픈 거. 그리고 식욕부진. 그리고 자주 구토 증세. 이게 전부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장 안에서 유익한 균을 증가시키고 이 나쁜 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암도 예방하고 비만도 예방하고 자가면역 질환도 안 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정신병, 그 우울증, 그다음에 그 불안증도 요즘에 또 이거하고 관계가 있대요. 아니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안 걸리는 게 없네.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 혈장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병을 치료하잖아요. 예. 뭐 무증상 감염자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항체가 있다고. 그 사람들 피는 그 혈장은 약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도 약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가 더 많이 해봐야겠지. 자, 이분들이 뭘 발견했냐?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췌장 선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조직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건강한 사람 췌장이야. 이거는 건강한 사람 췌장이야. 이게 뭐냐면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즉 곰팡이의 그 곰팡이를 갖다가 그것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형광물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하는 그 테크닉, 이걸 보통 FIS, 피시 테크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별로 곰팡이가 없어, 췌장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 빨간 그 점들 많이 보이죠. 이건 곰팡이가 많다는 거야. 무려 3,000배. 췌장암에 걸린 사람의 그 췌장 안에는 건강한 사람의 췌장에 비해서 곰팡이가 3,000배가 증가돼 있대. 3,000배. 30배도 아니고 3,000배. 그러면 그건 췌장이 아니고 완전 곰팡이들의 그 소굴이라고 말해야 되나? 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G야, G. KC가 뭐냐? 바로 KRAS 온커진을 이용해서 그 췌장암에 걸리는 그 G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G가 있거든요. 그걸 KC 마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G들은 하여튼 뭐 언젠가 다 췌장암에 걸리게 돼 있어. 예. 그 G가 지금 췌장암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보세요.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정상적인 G 췌장에서는 곰팡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 근데 이 그 KRAS 그 종양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췌장암에 결국에 걸리고 마는 그 쥐들의 췌장에는 이거 보세요. 벌써 오른쪽에 딱 보니까 아니 왼쪽이지. 왼쪽에 보니까 여기에 그 형광물질이 지금 많이 보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곰팡이가 3,000배가 증가됐다는 증거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세균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장내에 있는 세균이 그러니까 그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췌장 안에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곰팡이가 3,000배나 증가됐다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종이죠. 특종. 그런데 그 곰팡이 중에서도 다 모든 곰팡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췌장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곰팡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장내에 있는 곰팡이가 그러면 췌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장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췌장까지 갔다면은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뭘까? 그렇다면은 여기 아까 보면은 이게 스핑터 오브 오디잖아요. 이게 바로 그 관문이야, 관문. 장에서 이 스핑터 오브 오디를 통과해서 여기 있는 균들이 여기까지 갔다는 거야.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 그 췌장 안에 있는 그 곰팡이가 정말 장내 미생물이냐?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하나 원스텝 이 첫 그 계단부터가 아주 완벽하게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논리가 마치 그냥 뭐 굴비를 갖다 뭐 실로 꿰듯이 딱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게 그런 아주 철저한 과학적 검증,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조사를 했는가?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 쥐가 있잖아. 쥐한테 이 주사기 호수를 갖다 그 쥐 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주입을 하는 거야. 곰팡이를 주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곰팡이가 그냥 곰팡이가 아니고 그린 플로레슨, 이걸 GFP라 그래. 그게 레이블이 됐어. 그래야지 나중에 그 곰팡이가 정말로 장에다 주입한 그 곰팡이가 그 쥐의 췌장으로 갔는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 이걸 주입을 했죠. 이걸 보고 이제 그 거바지라 그래. 거바지.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콘트롤은 뭐야? 그냥 맹물을 주입한 거죠. 거기 곰팡이가 안 들어 있어. 그런데 이건 와일드 타입이고 이거는 그 췌장암에 걸리는 그 쥐를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자, 컨트롤에 비해서 바로 췌장암에 걸리는 바로 그
아까 그 췌장암 모델 그 쥐 있죠. 자, 보세요. 장으로 주입한 그 곰팡이가 바로 이 췌장에서 검출이 됐어요. 왜? 플로레센트가 있잖아. 그 형광물질. 그거를 플로어사이토메트리라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카운트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럼 증명이 된 거죠. 즉 장에 있는 곰팡이가 스핑터 오브 오디를 통해서 바로 스핑터 오브 오디를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췌장암에 걸린 쥐는 이게 아주 잘 돼. 예, 아주 잘 된다고. 여기 보면은 이건 와일드 타입. 예, 이거는 그 췌장암에 걸린 쥐. 훨씬 그 췌장암에 걸린 쥐가 높게 나오죠. 예. 그런데 컨트롤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튼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장에 있는 곰팡이가 췌장으로 갈 수 있는데 췌장암에 걸린 쥐에서는 이게 더 잘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거를 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에 안 좋은 균이나 곰팡이가 있으면 그게 췌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곰팡이라고 다 같은 곰팡이냐? 그럼 장내에 있는 곰팡이하고 그 췌장 안에 있는 곰팡이를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 다른 곰팡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예. 이 플랫에서 보면 이게 겹쳐지면은 이게 같은 곰팡이인데 이게 서로 다르거든. 그 말은 이 췌장암을 가진 그 췌장 안에 있는 곰팡이와 그 밖에, 그러니까 이 장에 있는 곰팡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고 이분들이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여기 보세요. 말라세시아라는 곰팡이로 밝혀졌어. 이 곰팡이가 여기서 보면 이 그린으로 갈수록 이게 relative abundance. 그러니까 어떤 곰팡이가 더 풍부하냐 그거를 보는 이제 플랫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뭘 밝혔냐면 멜라세시아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곰팡이에요. 여러분 이 곰팡이가 무슨 곰팡이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이게 유명해요. 이게 바로 그 여러분 비듬. 여러분 비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 비듬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피에 바로 이 곰팡이가 증가돼 있죠.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한 병 뭐가 있죠? 지루성 피부염. 자,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댄드롭이라는 영어, 댄드롭. 비듬이잖아. 이런 머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머리카락에 이런 거 많은 사람들, 예, 바로 이 말라세시아, 이 곰팡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지. 야, 그러니 평소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고 비듬 많은 사람들 혹시 배가 아프면 이거 췌장암 검사해봐야 하는 게 아니겠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논문 보기 전에는요. 제가 지루성 피부염 이거 많이 치료하거든요. 저는 키토코나졸 그거 샴푸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크림 주면 좋아져요. 지루성 피부염. 한 달 치료하면은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야. 이 순간 머리에 비듬 많거든. 완전 오일리 그냥 스킨. 막 기름이 많아 그냥.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이게 긁으면 하얀 스케일이 나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보레이크 더마타이티스거든. 이것도 바로 아까 얘기한 바로 그 곰팡이가 이 그 시베이시어스 글랜드 그 피지선을 침범해서 이런 염증을 일으킨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쁜 곰팡이, 이 췌장암하고 굉장히 큰 위험인자인 이 곰팡이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곰팡이가 굉장히 흔한 거 아니에요. 예. 살다 보면 비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피부과 그 질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부가 보면 이렇게 좀 까맣게 보이는데도 이것도 하얗게 보이는 막 얼룩달룩한 그 피부 그것도 이제 곰팡이성 질환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스터디를 했느냐? 암포테리신 B라고 하는 항진균제가 있어요. 그거를 주면은 거의 모든 곰팡이 다 죽일 수가 있어. 그거를 이 쥐한테 먹인 거야. 그래서 장에 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없앤 거지. 그걸 보고 에뷸레이션 오브 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래요. 에뷸레이션이 뭐예요? 싹 없앴다는 거지. 암포테리신 B를 이제 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컨트롤이고 이건 암포테리신 B를 쥔 유전적으로 걸리게 돼 있는 그 쥐들 나중에 그 췌장암에 걸렸을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컨트롤이고 이거는 암포테리신 B로 그 항진균제 아니에요. 이 곰팡이를 제거한 그 쥐들에서 이 췌장암이 생겼는데 아무튼 비교를 해보니까 벌써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자, 암포테리신 B를 준 췌장암이 그렇지 않은 컨트롤보다 사이즈가 작다 이거야. 차이가 많이 나거든. 즉 이 말이 뭐예요? 아, 곰팡이를 없앴더니만 이 췌장암이 자라는 속도가 늦춰졌다는 얘기지. 예,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젬사이터빈이라고 하는 이게 그 유명한 췌장암 항암제예요. 이거에다 시스플래틴을 같이 섞어서 요즘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젬사이터빈을 주니까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이 그 컨트롤보다도 암이 덜 빨리 자라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거 딱 비교해 보면은 그죠? 그런데 항암제에다가 암포테리신 B를 섞어서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항암제만 줬을 때고 이거는 항암제 플러스 젬사이터빈 플러스 암포테리신 B를 같이 주니까 이렇게 작아졌어. 이 종양이. 이거 보세요. 차이가 나죠? 야, 그러면 앞으로
췌장암 걸린 사람들 항암 치료할 때 암포테리신 B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거는 물론 임상시험을 해봐야겠지만 이 논문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췌장암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이 바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항암제 플러스 암포테리신 B 같은 항진균제를 같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예, FDA에서 아직 엠포테리신 B를 췌장암에 쓰라고 허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 하지만 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요? 벌써 여기까지 딱 보니까. 예. 제가 만약에 온컬러지스트라면은 제 환자 중에 누가 췌장암 걸렸으면 저 이거 줄 것 같은데 혹시 특히 여기 머리 비듬이 좀 많고 막 그렇다면은 진짜 줄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이 항암제의 항암 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야. 그 기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곰팡이가 무슨 작용을 하냐? 이게 제가 이 논문에서 딴 이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그 fungal dysbiosis, 그러니까 장에 안 좋은 그 곰팡이가 많이 생겼어. 말라세시아가 많이 생겼다 이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이 비듬에서 왔는지 곰팡에서 왔는지 그게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 그 장에 그 나쁜 그 곰팡이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메노스 바인딩 렉틴이라는 게 있어요. MB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렉틴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일종의 단백질인데 여러분 미생물의 그 세포 그 표면을 보면은 거기에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있거든요. 글라이코프로틴은 단백질,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단백질인데 그 끝에 가면 당이 붙어 있어. 그래서 그게 글라이코프로틴이야. 글라이코라고 그러면 그게 당분을 얘기하거든. 그 당분 중에서 메노스라는 당이 있어요. 그 메노스에 가서 붙는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컴플리멘트를 갖다가 이게 C3, 컴플리멘트가 뭐냐? 우리 몸에서 세균이 들어서 그 세균을 갖다가 죽이는 그 굉장히 1차 방어, 그러니까 first responder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단백질이 있어요. 그 C3를 갖다 C3A로 바꿔요. 그럼 이 C3A가 무슨 작용을 하냐? 이게 그 유명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그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일종의 사이토카인 같은 그 단백질인데 얘가 그 암세포에는 C3AR이라고 하는 그 수용체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이게 붙는 거야. 그러면 이 암세포가 빨리 자란대. 얘가 다른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암세포에 나도 이게 모르겠어. 왜 암세포에 이 C3AR 이 수용체가 증가되어 있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암세포를 더 빨리 자라게 한대.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트랜스제닉 마이스 MBL을 아예 못 만드는 거 그냥 낙아웃 시킨 거지. 그 유전자를. 그 쥐를 갖다가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쥐들은 이 췌장암에 잘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이게 있어야지만 이 곰팡이로 인해서 췌장암이 생기는 걸 알게 된 거지. 예.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A가 B의 원인이다? 아니면 B가 A의 원인이다? 즉,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어떤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이게 이 논문만 가지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곰팡이가 암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암 때문에 그런 나쁜 곰팡이가 많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런 나쁜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암이 생긴 건지 모른다 이거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저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췌장암을 일으키는 종양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와서 췌장암이 생겼을 때, 췌장암이 걸렸을 때 장내 미생물도 어떤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 중에서 그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그 나쁜 곰팡이가 많이 자라게 돼서 그 곰팡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췌장암에 걸리면 장에 있는 그 나쁜 곰팡이가 많아지고 그 곰팡이가 아까 스핑터 오브 오디를 통해서 췌장으로 전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췌장암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몰라. 근데 아무튼 이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은 그런 나쁜 곰팡이가 몸에서 많아지고 특히 장에서 말라세시아죠. 그 비듬 많이 생기게 하는 그 곰팡이가 그 스핑터 오브 오디를 통해서 췌장의 그 덕트, 그 관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췌장암이 빨리 진행되도록 C3AR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튜머가 빨리 자라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평소에 이런 비듬이 많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 장에도 그러한 곰팡이가 많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췌장암의 원인 위험인지 하면은 흡연, 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곰팡이도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한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막 여기가 배가 아프고 체중이 막 빠져. 근데 이런 비듬이 많이 생겨. 그러면 저 아마 CT 스캔을 오달 것 같아요. 이 논문 보고 나니까. 췌장암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죠. 저 정말 이 논문 보기 전까지는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나 비듬이 췌장암하고 연관이 될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곰팡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또 제 강의 보고 야, 그 장항준 그 유튜브 보니까는 곰팡이가 췌장암 일으킨데 이제부터 곰팡이 있는 거 다 피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비듬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일으키는 말라세시아 그게 나쁜 거야. 그것만. 예, 다른 곰팡이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모든 균이 다 나쁜 게 아니지. 그중엔 그 악당들이 있지. 그 나쁜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그놈들만 어떻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약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예, 미래의 항암제 개발은 아마도 이런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어떤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 넷 중에 하나겠지만 아니면 이 네 개가 다 같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때 제가 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곰팡이까지 왔어.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많은 그 구충제들이 보면은 항진균 작용도 있거든. 물론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알벤다졸 먹고서 발에 무좀이 났다는데 그런 뭐 댓글 올리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 그건 아직까지 증명이 된 건 아닌데, 야, 앞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그런 기생충과 그 진균, 그러니까 그 곰팡이를 다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약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장내에 그런 나쁜 그 기생충이나 그런 곰팡이들의 그 버든을 우리가 줄여주게 될 때, 설사 내가 K라스에 그 문제가 생겨서 췌장암이 걸렸어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나쁜 그 장내 미생물들을 줄여주게 되면은 이것이 아마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또 제 유튜브 보고 또 사람들 또 오늘부터 또 막 구충제 먹고 막 또 항진균제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요즘 굉장히 무서워요. 무슨 정보를 하나 드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천배 만배 응용을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임상실험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들 생기면 제가 앞으로 이런 정보 못 드리잖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정보들이 많은데, 예. 꼭 여러분들의 어떤 병이나 어떤 약물 선택은요,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 유튜브에만 의존하면 안 돼. 이건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예.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십시오.